안녕하십니까. 시리그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지금 5차 중동전으로 확전될 것이 거의 확실한 이 중동 상황 살펴보겠는데요. 어제 제가 국방TV 그리고 군사TV에 연달아 올려드렸던 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서 이 헤즈볼라의 넘버 2 군 최고 수뇌부를 제거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군사TV에 이 속보를 올려드리면서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공습해서 이 하마스의 최고 수장 이스마일 하니에를 제거했다라는 소식까지 연달아 전해드렸는데, 이로 인해서 거의 이 중동 전쟁 전체로 확산될 것 같은 분위기죠. 거의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FBI는 트럼프 총격범이 생전에 온라인 사이트에 반유대주의 그리고 반이민자 컨텐츠를 게시했다라는 건데, 좀 정체성이 모호하죠. 이를테면 반이민자 컨텐츠다 이러면은, 반이민자 뭐 이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궤를 같이 하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친이민자 성격이니까. 그런데 또 반유대주의, 또 그 이스라엘하고는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굉장히 친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우호적인 이스라엘과는 반유대주의 반대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국경 장벽이라든지 하는 반이민자 정책에는 또 찬성하고 하기 때문에 뭐 좀 정체가 애매하다. 그래서 과연 정말로 트럼프를 죽일 만한 그런 동기가 있었는가 좀 애매하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서 미국은 현존 전력으로 중국, 러시아와 대적이 불가하다. 같이 동시에 대적이 불가하다 그 말이에요. 항공기, 군함, 잠수함 증강이 필요하다라고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가 발표를 했는데, 미 정부가 이걸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헤즈볼라는 베이루트 공습 보복으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로켓, 드론 공격을 자행했는데 민간인 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수 부상을 했는데 여기 지금 사망자 구호 활동을 하고 있어요. 헤즈볼라 넘버 2가 죽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북부 지역에 로켓 공격을 날리고 있고, 또 비슷한 시기에 또 이스마일 하니에가 죽었으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겸해서 계속 로켓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이스라엘군이 지금 아이언돔으로 계속 막고는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중과부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레바논과의 전쟁에서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레바논과의 전쟁하면 이스라엘 도와서 같이 전쟁한다, 그 말이 됩니다. 이스라엘 북부 일부 부대 식료품 조달이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건데요. 일부 언론을 통해서 기부 캠페인이 확대되고 있다는데, 참 이스라엘 같은 선진국에서 군부대에 지금 이 부식 조달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 좀 놀랍기도 한데요. 뭐 그도 그럴 수 있는 게, 아주 좁은 면적에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각종 식료품을 자급하지 못하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의 면적이 적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데, 그 수입도 튀르키예 같은 데서 많이 가져오는데, 지금 튀르키예는 이스라엘하고 무역을 안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버렸죠. 그래서 굉장히 뭔가 부식 조달이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일부 언론들이 민간인들에게 부식을 기부하는, 식료품 기부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라는 상황이고,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은 이란 혁명수비대를 이용해서 이 하마스를 타격한 것은 새벽 2시에 미사일을 이용해 실시했다. 경호원 1명도 사망했다. 뭐 우리 언론에 암살, 피살 이런 말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에어스트라이크, 공습으로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우디 언론은 공습으로, 그 중에서도 공대지 미사일로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하마스는 하니의 사망에 대해서 보복을 천명했습니다. 비겁한 짓, 응징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즉 응징하겠다 그 말이죠.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게, 국방장관 본인 자체가 마두로가 임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쿠데타 세력을 막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군복 입고 있는데 현역 군인 아니에요. 군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현역 군인은 아닌데 저렇게 군복 입고
군부 전체는 마두로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쿠데타 진압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최고 지휘부는 쿠데타를 진압하겠다고 했는데 이 아래에 있는 일선 부대에서는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건 정말 다행이죠. 자, 정말 또 희한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각 지역 마피아 조직들이 반마두로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따르라 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총 들고 나와서 지금 친마두로 민병대들 있죠. 그들과 교전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거예요. 이 자들이 갱단들입니다. 최대 마피아 트렌 델 라노 조직인데 이 조직들이 이렇게 총 들고 나와서 마두로를 에워싸고 있는 경호 조직하고 민병 조직하고 전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지금 이 마두로 정권 하에서 이 갱단 조직들이 수배가 내려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정권을 전복하는데 좀 이 힘을 보태서 면죄부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닐까라고 느껴지네요. 중국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그러니까 서사군도라고 불렀죠. 과거에 이 파라셀 군도 일대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7월 31일에서 8월 3일까지 3박 4일간 이 하이난다오, 해남도 바로 동서쪽, 여기가 파라셀 군도예요. 여기에서 훈련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자, 우크라이나 상황 보겠습니다. 자, 병력은 106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 9대 격파, 장갑차 20대 격파, 차량 52대 격파, 특수장비 1대 격파, 야포 30문 격파, 다란장 로켓 1문 격파, 무인 항공기 21대 격추, 미사일 한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요. 총 참모부는 144회의 전투가 발생했는데 전국 각지에서 적을 소진시키고 있다. 이 말은 소폭 밀리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포크롭스크 방면에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척 파러가 뉴욕타임즈죠. 척 파러가 오랜만에 이 지역에 대한 지도를 그렸습니다. 아우디우카 이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가 마린카예요. 마린카에서 서쪽, 서북쪽, 아우디우카에서 서북쪽, 이 전체를 합해서 포크롭스크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마린카 서북쪽, 아우디우카 서북쪽에서 지금 러시아군이 계속 공세를 펴고 있다라는 거고, 이 지도를 보니까 러시아군이 수호-25 공격기를 이렇게 많이 동원해서 계속 폭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우크라이나군에게 맨페즈, 그러니까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스팅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맨페즈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한 게 바로 이 장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만 해도 이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수호-25가 공대지 폭격한 이런 사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이거 수호-25 같은 속도가 느린 이런 공격기 같은 것들 스팅어만 있으면 바로 격추인데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과 화상 회의를 했고 전황을 브리핑하고 또 우리가 이러이러한 무기가 필요하다라는 요청까지 같이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무르만스크 북방 함대 쪽이죠. 거기에 있는 올레냐 기지, 러시아 전략 핵폭격기들이 대거 주둔하고 있는 기지인데 여기를 드론으로 공격했고 투플레프 22 M3 백파이어 폭격기 2대를 파손시켰다라고 재주장했는데 원래 한 대 파손했다라고 했다가 이 오신트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아니다, 뻥이다 라고 대충 이렇게 결론을 맺어가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왜냐? 증거가 없다. 이제 이건데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2대를 파손했다. 이거를 복구하는데 몇 달 걸린다라고 다시금 주장을 했어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불세포, 그러니까 북한 대전차 미사일이죠. 이 불세포 대전차 미사일을 조달해서 하르키우 전선에 투입했다라고 하며 이 드론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 요거 보니까 육륜형 그 차량 장갑차죠. 그런데 육륜 장갑차에 탑재가 되어 있는 대전차 무기는 북한은 이겁니다. 이거는 불세포가 아니라 북한판 스파이크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정확히 이 북한판 스파이크인지 아니면은 이 불세포 거의 직사화기에 가까운 이 불세포냐, 그리고 이 스파이크는
한 20km 사거리 날아가는 이런 장거리 무기가 되겠죠. 어느 건지 아직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 대전차 미사일이 들어간 건 맞다라는 거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8월에서 10월 사이 매월 방공무기 추가 반입된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했고요. 패트리어트나 나삼스 같은 이런 방공무기들이 8월, 9월, 10월 매월 들어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국 각지에서 F-16 전투기의 디코이를 생산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F-16이 정말로 배치가 되는 것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무 같은 걸로 깎아 만들어서 F-16 디코이를 만듭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허접하지만 드론으로 봤을 때는 해상도가 좀 낮은 걸로 봤을 때는 깜빡 속아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이 주둥이 부분, 이 부분은 색깔을 이렇게 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흰색이 아니라 회색 계열로 칠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디코이를 여기저기 해놓으면 이 기진가 하고 때리고 저 기진가 하고 때리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군을 헷갈리게 만든다라는 건데, 부디 이 디코이가 큰 효과를 발휘해 주기 바라고 F-16이 빨리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뭔가 의미 있는 이런 전과를 올려주기를 기대합니다. 아까 척파로 지도에서 봤듯이 수호 25 같은 것들 계속 와서 폭격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F-16이 공대공 미사일로 요격을 해버려야 되죠. 그런데 지금 그 능력이 안 되니까 수호 25가 계속 전선에 와서 폭격을 하는 겁니다. 예카테린부르크의 미사일 유도칩 생산 공장에 폭발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멀리 있죠. 전선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아주 멀리 우랄 산맥 쪽에 있는 데인데, 이 예카테린부르크의 전자기기 공장, 미사일 들어간 부품이죠. 여기에 폭발 화재가 발생했는데 사보타주 공격이다라는 거고요. 인도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미국과 서방 세계는 이렇게 되면 전쟁을 계속 부추기는 세력이 되는 것 같고, 중국, 인도, 이란 뭐 이런 좀 정상적이지 못한 국가 또는 불량 국가들은 휴전을 중재하는 것 같고, 이런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중국, 뭐 헝가리, 최근에 이제 휴전을 주장하는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다 러시아하고 친하다는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러시아는 지금 휴전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 너무 깊은 수렁에 지금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좀 말려달라, 제발 우리 좀 말려달라 라는 이런 요청을 음으로 양으로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또 이에 반해서 우크라이나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키우에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상 중재를 요청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곧 휴전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우크라이나가 또 이러는 거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크라이나 큰일 난다. 그러니까 지금 한 석 달밖에 안 남았다. 이런 절박함이 있어서 평화협상 중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요청을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 어떻게 되어가는지 현지 분위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새 대통령 취임식 직후 이란 수도 한복판에서 공습을 감행해 하마스 지도자를 제거한 사건의 후폭풍이 중동 전역의 대혼란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어쩌면 이 방송이 나갔을 때 이미 이란의 보복 공격이 이루어진 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동 정세가 그야말로 경랑속입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한복판에서 하마스 정치국장 이스마일 하니에를 제거한 것은 미사일이었으며, 해당 미사일은 새벽 2시 침대에서 자고 있는 하니에를 정확하게 공격했다고 사우디아라비아 알-아라비아 뉴스가 현지 시각 7월 31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아직 사건 현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정확히 어떤 무기가 하니에를 죽였는지 파악 중이라고만 밝혔는데요. 매체는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 하니에를 공격한 것이 공대지 미사일로 추정되며, 해당 공격으로 하니에와 경호원 1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신임 대통령을 포함해 혁명수비대와 군 최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국가안보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번 공습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이란 측은 이번 사건이 이스라엘에 의한 범죄이며 이스라엘은 곧 이 범죄에 대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대응 수위를 고민 중이지만 이스라엘의 의지와 능력이 워낙 강력해 쉽사리 결단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즈의
파르나즈 파시 기자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관리들은 이 사건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파시 기자는 이란이 이 지역에서 세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시점에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최고의 인사가 이란 영향권 하에 있는 지역에서 연달아 제거되었으며 이것은 이란의 안보 능력과 평판,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대응 수위를 고민하는 동안 이란의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와 이라크 인민동원군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대한 포격 강도를 높였고 이라크도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나선 것입니다. 지난 30일 백악관과 국방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약속한 미국은 30일 야간 시어도어 루즈벨트 전단에서 발진한 전투기들로 이라크 바그다드 남부의 이라크 인민동원군 기지를 공습해 공격 준비 작업을 하던 이라크 민병대 제47여단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인민동원군은 이라크와 시리아 주둔 미군과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천명했고 이스라엘과 미국, 인접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도 방어 준비 태세를 격상하며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미사일과 드론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하루에 연달아서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폭격해서 헤즈볼라의 전체 넘버 2, 군 최고 넘버 1을 제거했습니다. 그게 축구장에서 축구하고 있던 이 청소년들에 대한 로켓 공격을 해서 청소년들이 정말 너무나도 비참하게 잔인하게 죽은 것에 대한 보복이었죠. 그리고 또 바로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공습해서 몇 시간 전에 이란 새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그게 참석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잠자고 있던 하마스의 최고 넘버 1 수장 이스마일 하니에의 방을 그대로 정밀 타격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엄청난 일이 중동에서 발생을 했는데, 자, 뭐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언론에서는 피살이다, 암살이다 그러는데 지금 이 아랍 언론들, 중동 언론들은 공대지 미사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F-35에서 발사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있다면 AARGM이라고 대레이더 미사일이 있는데 그걸 사용했을까? 만약에 ARGM 대레이더가 아니잖아요. 그냥 한이의 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이거 아닐까? 저는 GBU-39 SDB라고 우리 공군도 가지고 있는 건데 110km를 날아가는 활공 유도폭탄입니다. 아주 정밀하고 2m 안쪽에 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이의 방 침대를 그대로 타격할 수 있죠. 2m 안쪽에 타격하니까 110km. 그리고 덩치가 작으니까 레이더에 발각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GBU-39 SDB 정밀 유도 폭탄으로 제거했다라고 저는 일단은 판단을 하는데, 그 외에 또 다른 무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중간에 미군 공중급유기가 이라크 상공에서 공중급유를 해준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이의 제거 작전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작전이다 라고 볼 수 있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완전히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데,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탄이 지금 1년 동안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언돔 탄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 탄을 아끼기 위해서 군부대나 시가지로 들어오는 로켓들에 대해서는 요격 작전에 들어가지만 이렇게 야지, 초지에 탄착될 것으로 보이는 로켓에 대해서는 요격 작전에 안 나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이 나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헤즈볼라 계속 지금 이 시간에도 공격을 하고 있고, 자, 여기에 또 더해서 이 미군이 지금 여기 페르시아만에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모를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타르에 미군 전투기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뭐 그래서 그런 전투기 자산들을 활용해서 이라크에 여기를 또 공습을 했는데, 여기 왜 때렸냐? 이 이라크의 인민동원군 기지인데 여기에 있는 이 인민동원군이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쏴서 이스라엘의
에일러트 여기를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 원점을 미국이 대신 타격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47예단이라는 곳인데 여기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또 이라크는 다시 대응을 하겠죠. 자, 레바논의 헤즈볼라 계속 공격하고 있죠. 이라크 또 계속 대응하는 공격을 하겠죠. 저 이란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 중동 지역에 배치해 놓은 이 전략들을 보면 일단 조금 떨어진 곳에 루마니아에 B-50H 전략 폭격기 2대를 전진 배치해 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바로 코앞에 동지 중에 키프로스 쪽에 와스프 강습 상륙 전단을 배치해 놨고 그래서 레바논에서 지금 그 베이루트나 이런 곳에서 미국인들 그리고 또 유럽인들 탈출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와스프 강습 상륙함 그리고 여기 LPD 또 대형 상륙함 2척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실어 오는 작전 그리고 여기도 전투기가 있으니까 타격 작전 또 같이 해주겠죠.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모전단 이지스함 3척 동원하고 같이 가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카타르의 제127 전투비행단의 A-10 전투기 48 전투비행단의 F-15 전투기 같이 있어요. 카타르에. 그래서 카타르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에서 이렇게 미공군의 F-15 이 스트라이크 이글 폭격 전문 전투기 아니겠습니까? 6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6대. 그리고 역시 이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에 미공군 A-10C 공격기가 6대 배치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도 페르시아만에서 작전하는 이란군의 고속정들 그런 것들을 이제 30mm 기관포로 그냥 쓸어버리는 이런 작전에 나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미국도 배치를 해놓았고 지금 이 저항의 축 세력들은 공격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나머지 저항의 축 세력들을 미국이 맡아주는 이런 모양새가 되겠죠. 자, 이런데 어제 대통령 취임식 바로 몇 시간 후에 이런 공격을 당한 이란이 여기에서 참는다면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지겠죠. 참으면. 그래서 참을 수 없는데 그러면 또 이란은 탄도미사일이 많으니까 그 탄도미사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한다고 보는데 또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은 또 탄도미사일로 이란을 보복 공격할 수도 있고 전투기를 보내서 이번처럼 정밀 폭격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난 6월 28일 거의 한 달 전인데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비밀리에 했는데 러시아의 라이바가 이걸 도식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아마 러시아 군에서 가르쳐 줬겠죠. 이스라엘이 지중해 쪽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1800km를 날렸는데 이거 방향을 여기서 정확하게 반대로 딱 돌리면 1800km 밖이 테헤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갖고 있죠. 핵탄두를 갖고 있죠. 그래서 테헤란을 1800km 딱 반으로 데칼코마니처럼 그대로 돌려버리면 테헤란을 핵무기로 공격한 이런 이 훈련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더 깊은 수렁의 전쟁에 빠져들게 되고 이란이 더욱더 길게 또 험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면 핵무기를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같이 나오는 건데요. 자, 정말 중동전쟁, 대규모 전쟁이 이제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런 전쟁 상황 누구보다도 빨리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